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적분의 응용 5번째, 부피 계산 마지막 실린더리컬 쉘 메소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린더리컬 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두께가 아주 얇은 곡면을 이제 쉘이라고 하고, 그러한 쉘 중에서 이제 실린더리컬 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원통형으로 생긴 이제 쉘을 이제 실린더리컬 쉘이라고 하게 되고, 쉘은 뭐 우리나라 말로는 특별하게 이제 번역된 것을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쉘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두께가 델타 R인, 물론 이 델타 R이라고 하는 값은 아주 이제 작은 값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때 이제 이러한 원통에 있어서 이제 속이 꽉 찬 원통이 아니라 우리가 쉘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두께가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중간 부분이 이제 비어 있는 이제 구멍이 있는 원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이 델타 R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단 델타 R은 0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너 레디우스와 그리고 아우터 레디우스에 이제 두 개가 있게 되게 되고, 이때 이제 R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공식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R1과 R2에 대한 이제 평균 반지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델타 R은 결국 이제 R2-R1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린더리컬 쉘의 부피를 V라고 하면 결국 R2에 해당되는 어떤 이제 구멍이 없는 전체가 꽉 찬 R2에 대한 원통에서 이제 안쪽 R1에 대한 원통을 빼준 것이 결국은 이러한 실린더리컬 쉘의 실제 이제 부피가 되기 때문에, 이제 부피 공식에 의해서 이제 부피는 결국 이 아랫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h이기 때문에, 또한 이제 이러한 식으로 어떤 단면이 이제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같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실린더로 이제 보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공식에 의해서 결국 아랫면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파이 r 2의 제곱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v2는 파이 r2 제곱 h이고, 이제 안쪽 부분의 원통의 부피는 이제 파이 r1 제곱 h이므로 결국 이 안쪽 부분의 것을 빼줘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식이 정리가 되고, 또한 파이와 h는 이제 공통인수이므로 다음과 같이 식을 최종적으로는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 식을 조금 더 조작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 평균 반지름 R과 이제 델타 R로 변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위의 식을 아래의 식과 같이 이제 변환을 한 다음에 결국 이 부분은 이제 R이 되게 되고, 이 부분은 델타 R이 되게 되어서 결국 어떤 평균 반지름에 의한 우리가 어떤 실린더리컬 쉘의 부피 V는 이제 2파이 RH 델타 R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이제 델타 R이 이제 우리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 결국 이제 두께가 아주 작은 이제 거의 0에 가까운 이제 쉘의 형태로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결국 이 평균 반지름 R에 대한 부피로 계산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극한의 개념을 대입을 하면 이제 어떤 쉘의 형태로 이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뭐 어차피 우리가 이제 원통 부피를 계산하는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아래 그림은 뭐 특별하게
의미는 없는 그림이지만 결국 어떤 이제 그 델타 R이 이제 무한히 0에 가까이 가게 되면 결국 이제 어떤 이런 실린더리컬 쉘의 부피라고 하는 것은 높이는 변화가 없을 것이고 이제 두께는 이제 dx 혹은 뭐 dy 등으로 혹은 dr로 이제 가게 될 것이고, 따라서 결국은 이러한 어떤 직육면체의 그 부피로 우리가 이러한 원통의 그 구멍이 뚫린 원통의 그 부피를 이제 다음과 같은 어떤 두께가 아주 얇은 이제 어떤 그 직육면체 혹은 어떤 이제 쉘의 부피와 이제 같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린더리컬 이제 메소드에 대해서 쉘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면적을 이제 y축을 회전축으로 해서 이제 회전을 시켰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면적이 회전하여 이루는 이제 부피를 이제 구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러한 회전 단면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구하는 방법은 뭐 우리가 앞서 영상에서 뭐 디스크 메소드라든지 그 이제 와셔 메소드를 활용을 해서도 물론 여러분들이 풀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그러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지만, 이제 그러한 방법보다 이제 더 쉽게 이제 우리가 회전체에 있어서는 이제 쉽게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실린더리컬 쉘 메소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드시 어떤 문제에서 그러한 방법으로 풀어라라고 하는 그 지시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편리한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하셔서 그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회전 단면을 이제 y축을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을 시키면 이제 다음과 같은 형상이 되게 되는데, 이제 이 형상을 우리가 그 먼저 어떤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실린더리컬 쉘로 다음과 같이 이제 여러 개로 이제 쪼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각각의 이제 어떤 그 x 값에 따라서 이제 실린더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정해지고, 결국 이러한 어떤 x 사이에 이제 그 델타 x의 값이 이제 무한히 작아지게 되면 이제 이외의 형상과 같이 아주 이러한 매끄러운 형상의 이제 입체 도형으로 이제 그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제 어떤 뭐 n개로 이제 우리가 쪼갰다라고 보고 이제 각각의 어떤 실린더에 대한 이제 높이와 이제 반지름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는 거의 다 풀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형상이 있어서 일단 y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x축 방향은 이제 반지름 값이, 즉 이제 x축 방향의 x 값은 반지름이 되게 되고, 이제 y축의 값 즉 이제 fx의 값은 이제 그 원통의 이제 높이 값이 이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물론 개념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xi 번째에 어떤 원통이 다음과 같이 있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xi 번째와 xi-1 번째 사이에 이제 다음과 같은 어떤 델타 x의 그 두께를 갖는 이제 실린더리컬 쉘을 우리가 작성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이제 실제 그 실린더리컬 쉘의 부피는 이제 평균 반지름 r로 이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는 우리가 xi 바를 이제 xi와 xi-1의 그 평균 값이라고 하면 이제 xi 바가 이 원통의 이제 반지름이 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림상으로도 당연히 원통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x바 i는 이제 반지름이고, 그때 이제 x바 i가 이러한 fx와 만나는 그 점의 함수값 fx가 결국은 이제
그 높이 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그때의 함수 값을 이제 f의 xi 바라고 이제 여러분들 표기를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결국 이러한 그 실린더의 부피는 이제 vi라고 하면 2파이 x바 i 곱하기 이제 높이는 f의 xi 바 곱하기 이제 두께는 델타 x였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i 번째의 그 실린더리컬 쉘의 부피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전체 부피는 이제 결국 n 번째까지를 모두 이제 더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시그마 기호를 활용을 해서 이제 표기를 할 수 있고, 이제 결국 이 부분이 이제 리만 썸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리만 썸에 그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하면 이제 정적분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정적분 기호로 바꿀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은 어차피 구간은 A부터 B로 주어졌었기 때문에 A부터 B까지 2파이 그리고 xi 바는 결국 이제 xi-1과 xi가 이제 이 두 개의 차이가 델타 x인데, 결국은 이제 무한히 그 쪼개게 되면 이 두 개 사이의 간격이 이제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결국 x와 같게 되게 되고, 또한 이제 결국 x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높이는 이제 fx가 되게 되고, 그리고 델타 x는 이제 dx가 되게 되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식을 정리를 할 수 있고, 이제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부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정적분과 달리, 물론 이제 정적분 기호로 표시를 하기는 했지만 정적분과 달리 부피나 넓이는 이제 음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항상 다음과 같은 조건이 주어지든지 혹은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제 절대값 기호를 붙여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어떤 그 이러한 정적분의 그 결과값이 뭐 음의 값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절대값 기호를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값을 그냥 무조건 이제 양의 값으로 이제 바꾼다라는 의미가 되게 되겠고, 물론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구간이 주어지면 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이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야 항상 이제 양의 값이 되기 때문에, 즉 이제 절대값의 기호의 의미가 이제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혹은 이제 그 두 개의 값 사이의 거리 값을 우리가 절대값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엄밀하게는 이제 절대값 기호를 붙이는 것이 맞지만, 어차피 그 추구를 기준으로 뭐 회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 부분이 이쪽에 가 있어도 어차피 결과값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 항상 이제 뭐 절대값을 안 붙인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결과값은 항상 이제 양의 값을 그 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이 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결국 이 파이 x 부분이 이제 썰 컨퍼런스, 즉 이제 어떤 원둘레를 이제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께가 0에 가까운 어떤 원통이 실린더리컬 쉘이 이제 두께가 0에 가까운 그 원통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 그 두께가 0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가 앞서 이제 이 x바 i에 번째 해당되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그 원둘레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이제 원둘레 곱하기 이제 두께를 하면 넓이가 나오고, 이제 넓이에다가 이제 부피 그 높이를 곱하면 이제 부피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제 dx는 어차피 우리가 적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축을 잡았다라고 하면 이제 그 축에 해당되는 이제 우리가 정적분에 해당되는 이제 기호가 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이제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또 이제 찾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이러한 그 이제 실린더리컬 쉘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색칠이 되어진 이 직사각형에 해당되는 치수를 이제 여러분들이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이제 이 직사각형에 있어서 결국 이 직사각형의 이제 중심 부분에 해당되는 그 위치가 이제 어떤 회전축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졌나를 나타내는 것이 결국 이제 반지름 값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결국 이제 높이는 어떤 이 커브에 의해서 함수 값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제 커브와 만나는 점에 대한 이제 함수 값이 되게 될 것이고, 이제 어차피 이제 두 개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dx는 어차피 이 델타 x에 의해서 그 밑변의 이제 길이가 이제 dx 혹은 뭐 x축으로 회전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뭐 dy가 되게 될 것이고, 물론 이렇게 된 것을 이제 y축으로 회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x축을 이제 반지름 회전 반지름으로 했지만, 만일에 x축으로 회전한다라고 하면 이 경우는 이제 반지름이 이제 y 값이 되게 되고 높이가 이제 x 값으로, 이제 이 경우는 x는 이제 높이는 물론 이제 또 y에 따라서 이제 높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높이도 이제 그 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그 정적분에 들어가는 식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뭐 더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이제 예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 이꼬르 4-x 제곱과 이제 x축이 그 이루는 면적의 이제 x 이꼬르 3을 회전축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그림에 있어서 x 이꼬르 3을 회전축으로 해서 이제 회전을 했을 때에 그 솔리드의 부피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그 우리가 어떤 이러한 그 곡선에 있어서 이제 이 최대값을 찾는다라고 하면 그 점을 기준으로 이제 이러한 기울기가 바뀌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형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그 와셔 메소드를 활용을 해서 이제 구간이 0부터 2까지는 이제 이너 레디우스 부분이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0부터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이제 아우터 레디우스 부분이 되게 되어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뭐 계산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이 경우는 딱 4에서 이제 딱 대칭인 이러한 형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계산이 용이하지만, 조금 더 다른 형상이 되게 되면 어떤 이제 이너 레디우스와 아우터 레디우스를 찾는 것이 또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구간이 어느 점에서 나누어지는지를 또 이제 어떤 곡선의 이러한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그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또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식의 형태가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린더리컬 그 쉘 메소드를 활용을 하면 이제 다음에 풀이해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이제 문제가 풀린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때 이제 우리가 반지름 R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앞서는 우리가 그냥 Y축이 회전축이 되었기 때문에 뭐 굳이 어떤 상수값으로 된 부분은 이제 감안을 하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이 이제 x가 이제 3을 회전축으로 해서 이제 이러한 그 커브로 이루어진 다음과 같은 면적을 회전을 시키라고 하면 이제 반지름 값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반지름이 그 반지름 값에 대한 이제 식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기 위해서, 물론 그 뭐 바로 풀이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만일에 이제 R 값을 모른다라고 하면 어떤 임의의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점은 이제 4와 이제 0,4와 이제 마이너스 2,0, 2,0의 그 점들이 있고, 이때 우리가 어떤 실린더를 이렇게 작성을 한다라고 하면, 실린더리컬 쉘을 작성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마이너스 2와 2는 높이가 0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만일에 4에서
그 이제 어떤 실린더의 그 반지름을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4가 아니라 이제 x가 0일 때 이제 반지름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여기 이 축으로부터 이전까지의 길이가 반지름 r이기 때문에 따라서 r은 결국 3이 되게 됨을 알 수 있고, 또한 이제 마이너스 2가 되었을 때는 이제 반지름은 이제 여기까지는 3이고 여기까지는 5이기 때문에 이제 5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 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 어차피 이제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이 0에서 이제 반지름이 3이 되려고 하면 이제 3-x로 식을 작성을 해야 됨을 알 수 있고, 또한 이제 x가 마이너스 2가 되게 되면 이제 반지름이 5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식이 맞다라는 것을 또 검증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반지름은 구했고 높이는 결국 이제 주어진 y 값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x고 이제 이 부분은 y라고 하면 결국 이제 이 직사각형의 그 직사각형에 해당되는 이제 치수만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시면 되겠고, 따라서 반지름과 높이를 모두 찾았고 이제 어떤 수직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두께는 어차피 사각형을 이렇게 작성했기 때문에 두께 델타 R은 결국 델타 X이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정적분의 그 정적분으로 가게 되면 dx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공식에 의해서 2파이 3-x 곱하기 4-x 제곱 dx를 이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를 이제 적분을 하면 되고, 따라서 이제 일단 이 식은 2파이는 이제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면 되고, 이 식은 일단은 전개를 해서 이제 각각을 여러분들이 이제 부정적분을 구해서 이제 값을 이제 2와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64파이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